안녕하세요. 인간의 깊은 심리와 역사의 흥미로운 교차점을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평범하고 겸손했던 한 사람이 막대한 부나 권력, 혹은 큰 인기를 얻고 난 뒤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변해버리는 모습을 본 경험 말입니다. 주변 사람들을 무시하고 자신의 생각만이 옳다고 여기며 거만함에 휩싸여버린 그들의 모습에서 우리는 종종 당혹감과 씁쓸함을 느끼곤 합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이 현상, 즉 성공과 권력이 어떻게 한 인간을 나르시시스트라는 괴물로 만들 수 있는지 그 심리적 메커니즘을 깊이 파헤쳐 보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저희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지적 여정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신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격려가 저희가 더 깊이 있는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하루에 지혜와 평온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나르시시즘이라는 용어는 비교적 현대 심리학에서 정립된 개념입니다. 1897년경 처음으로 병리적 자기애가 언급되었고 1914년 지그문트 프로이트에 의해 임상적 개념으로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자기 자신에게 도취되어 타인을 돌아보지 않는 인간의 모습은 인류 역사와 함께해온 아주 오래된 현상입니다. 고대 그리스 신화 속 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에 반해 죽음에 이른 미소년 나르키소스의 이야기부터 성경, 특히 신약 성서에서도 이러한 자기중심적이고 오만한 성향에 대한 경고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역사 속에서 이러한 성향은 과대망상, 오만, 자기중심주의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려왔습니다. 마치 영원히 어른이 되기를 거부하는 피터팬 증후군이나 영원한 소년을 뜻하는 라틴어처럼 이들은 성숙한 인격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자기 안의 환상에 갇혀버립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나르시시즘적 성향은 어떻게 발현되는 것일까요? 현대 심리학에서는 그 경로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깊은 마음의 상처와 트라우마에서 비롯되는 경우입니다. 어린 시절의 학대나 무시, 끔찍한 사고와 같은 지속적인 정신적 충격을 겪은 사람들은 망가진 자존감을 보호하기 위해 방어적인 나르시시즘을 발달시키기도 합니다. 이를 내현적 나르시시즘이라고 부릅니다. 겉으로는 소심하고 위축되어 보이지만 내면 깊은 곳에서는 나는 사실 특별하다는 믿음을 통해 고통스러운 현실로부터 자신을 지키려는 처절한 몸부림인 셈입니다. 이들은 상처 입은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그 상처로 인해 타인에게 또 다른 상처를 주는 가해자의 모습을 띠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집중적으로 다룰 두 번째 경로는 이와 정반대의 상황에서 나타납니다. 바로 엄청난 성공과 부, 그리고 권력을 손에 쥐었을 때 발현되는 외현적 나르시시즘입니다. 이는 후천적으로 특정 상황 속에서 습득된다는 특징을 가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성취에 대해 자부심을 느낍니다. 이는 건강하고 자연스러운 감정이죠. 하지만 이 자부심이 도를 넘어 겸손함을 잃고 오만함으로 변질될 때 문제는 시작됩니다. 권력과 성공은 그 자체로 사람을 변하게 만드는 강력한 유인책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이야기의 핵심인 휴브리스 증후군입니다. 아마 우리에게는 갑질이라는 단어가 더 익숙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휴브리스 증후군은 바로 이 갑질이 심리적 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용어는 영국의 신경학자 데이비드 오원이 2008년에 처음 사용했습니다. 그는 역사 속 수많은 정치 지도자들의 행동을 분석하며 권력의 정점에 선 인물들이 어떻게 현실 감각을 잃고 공감 능력이 결여되며 자신을 거의 신적인 존재로 여기게 되는지를 관찰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단순히 새로운 발견이라기보다는 하버드 대학교 등에서 이미 연구되었던
후천적 상황성 나르시시즘이라는 개념을 재정립한 것에 가깝습니다. 이름이 무엇이든 핵심은 동일합니다. 특정 환경이 평범했던 사람을 병적인 나르시시스트로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비단 정치인에게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군대의 고위 장성, 거대 기업의 총수, 수많은 사람들의 생사를 다루는 외과 의사, 대중의 인기를 한몸에 받는 연예인과 스포츠 스타, 심지어 종교 지도자에 이르기까지 막강한 권력과 영향력을 가진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 이 증후군의 잠재적 후보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 연구에 따르면 대기업 CEO나 외과 의사 집단에서 사이코패스 성향을 가진 사람의 비율이 일반인보다 몇 배나 높게 나타난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현대사회와 기술의 발전이 이 문제를 더욱 보편화시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과거에는 소수의 엘리트만이 권력과 대중의 관심을 독점했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소셜미디어와 디지털 플랫폼의 시대, 우리 모두는 각자의 채널에서 수백, 수천 명의 팔로워를 가진 미니 셀럽이 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쉽게 영향력을 얻고 찬사와 비난에 동시에 노출됩니다. 이러한 환경은 우리 모두를 휴브리스 증후군의 위험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 애플의 창업자 스티브 잡스, 페이스북의 마크 저커버그와 같은 혁신적인 기업가들의 사례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그들은 세상을 바꾼 천재로 칭송받지만 동시에 직원들을 향한 독선적인 태도, 공감 능력의 부재, 극단적인 자기중심성으로 인해 끊임없이 비판받기도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근본적인 질문에 도달합니다. 과연 그들은 원래부터 나르시시스트였을까요? 아니면 어마어마한 성공이 그들을 그렇게 만든 것일까요? 이는 마치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와 같은 해묵은 논쟁처럼 보입니다. 어떤 이들은 그들의 성공이 기존에 잠재되어 있던 나르시시즘적 성향을 증폭시켰을 뿐이라고 주장합니다. 반면 다른 이들은 평범했던 사람도 부와 명예라는 거대한 파도에 휩쓸리면 얼마든지 변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 질문에 대한 강력한 힌트를 주는 유명한 심리학 실험이 있습니다. 바로 1970년대 스탠퍼드 대학교의 필립 짐바르도 교수가 진행한 스탠퍼드 교도소 실험입니다. 연구팀은 평범하고 건강한 대학생들을 모집해 가상의 교도소 환경을 만들고 이들을 무작위로 교도관과 죄수 역할로 나누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실험이 시작된 지 불과 며칠 만에 교도관 역할을 맡은 학생들은 자신의 작은 권력에 심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점점 더 가학적이고 권위적으로 변해갔으며 얼마 전까지 친구였던 죄수 역할의 학생들을 비인간적으로 대하고 정신적으로 학대했습니다. 상황이 부여한 권력이 평범한 학생들을 불과 며칠 만에 냉혹한 사이코패스적 나르시시스트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이 실험은 권력이 인간의 본성을 얼마나 쉽게 타락시킬 수 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렇다면 휴브리스 증후군은 어떤 단계를 거쳐 한 사람을 잠식해갈까요? 전문가들은 보통 4가지 단계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자신감입니다. 일이 계속해서 잘 풀리고 성공이 이어지면서 건강했던 자신감은 서서히 비대해지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아첨입니다. 성공한 사람 주변에는 의도를 가진 사람들이 몰려들기 마련입니다. 그들은 진심 어린 조언 대신 달콤한 아첨과 찬사를 늘어놓습니다. 비판의 목소리는 점점 사라지고 듣기 좋은 말만 들려오는 환경 속에서 그는 현실과 점차 멀어지게 됩니다. 세 번째 단계는 고립과 오만입니다. 자신을 신처럼 떠받드는 예스맨들에게 둘러싸인 그는 점차 자신과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을 무시하고 배척합니다. 세상의 중심은 바로 자기 자신이며
자신의 판단은 절대적으로 옳다는 오만한 믿음에 빠져듭니다. 마지막 네 번째 단계는 편집증입니다. 자신을 비판하거나 반대하는 모든 것을 나를 향한 악의적인 공격 혹은 음모로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우주의 중심이라는 나르시시즘적 믿음이 온 세상이 자신을 주목하고 해치려 한다는 피해망상으로 변질되는 것입니다. 휴브리스 증후군에 빠진 사람들은 몇 가지 뚜렷한 특징을 보입니다. 그들은 세상을 자신의 영광과 권력을 뽐내기 위한 무대로 여깁니다. 그들에게 돈, 권력, 명예는 그 자체로 목적이 아니라 자신의 위대함을 증명하고 타인의 찬사, 즉 나르시시즘적 공급을 얻기 위한 수단일 뿐입니다. 그들은 자신을 구원자나 메시아처럼 여기며 법이나 사회적 규범 위에 군림하려 합니다. 스스로를 3인칭으로 칭하거나 자신만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천재라고 굳게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휴브리스 증후군, 즉 후천적 나르시시즘은 한 개인의 타고난 성향과 그가 처한 환경이 결합하여 만들어내는 비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성공한 나르시시스트들 대부분은 원래 어느 정도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권력과 부, 그리고 대중의 맹목적인 찬사라는 환경이 그들의 내면에 잠자고 있던 괴물을 깨우고 거대하게 키워낸 것이죠. 이 이야기는 단지 소수의 성공한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직장 상사로서, 부모로서, 혹은 작은 온라인 커뮤니티의 리더로서 우리 모두는 각자의 삶에서 크고 작은 권력을 가집니다. 오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당신이 가진 작은 힘이 당신을 더 겸손하게 만들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당신을 오만하게 만들고 있습니까? 권력은 그 자체로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습니다. 그것을 휘두르는 사람의 내면을 비추는 거울일 뿐입니다. 우리 모두가 자신의 손에 쥔 힘 앞에서 스스로를 성찰하고 겸손의 가치를 잃지 않기를 바라며 오늘 이야기를